당내 경선에는 일단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네. 원래는 당 지도부에서는 만약에 나올 생각이면은 경선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네. 그 가능성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인데 물 건너 갔죠. 물 건너 갔죠.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계속 출마 촉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있고 경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계속 외부에 있는 후보한테 출마를 촉구해요. 네. 그럼 이건 우리 당내 후보들 좀 별로니까 네. 바깥에 있는 후보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이걸 한덕수 차출로는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삼류 기획이다. 3.6기획. 예, 누가 기획을 한 거예요? 누가 기획한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기획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삼류 기획이다. 왜? 삼류 기획인 전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 벌써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 물 건너 갔죠. 그렇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범보수 단일화한다는 그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4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후보 등록을 뭐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그런 건데 뭐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지금 6.3 대선 그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5월 10일, 11일 양일이 후보 등록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23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네. 그러면 무소속 한덕수와 국민의힘 그 최종 후보 아무개와 단일화를 하려면 뭐 과거 노무현 정몽준 사례를 보더라도 뭐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무슨 안심번호 뭐 이렇게 처리된 거를 선관위에 열흘 전에는 신고를 해야지 그게 실무적으로 일정이 맞답니다. 아,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전에 안 끝나는군요. 후보 그 절차가. 등록 전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 후보 등록해 놓고 선거운동 하는 와중에 또 그렇죠. 단일화 한다고 또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뭐 무슨 여론조사 아니면 단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네. 그 두 번째는요. 명분이 취약해요. 명분이 취약하다. 예. 한덕수 차출론의 명분이 취약한데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거죠. 야, 세상에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냐? 이 한마디로 가요. 예. 네. 그러니까 탄핵됐을 때 탄핵한 민주당을 비판을 했었는데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또 직을 포기를 하는 셈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예. 세상에 심판하겠다고 하다가 선수로 뛰는 사람도 있네. 그 한 방에 가고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본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 이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는 거라고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본인 말을 뒤집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그래서 3류 기획이다. 아니 그게 명분이 취하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또 있죠. 네. 마지막은요. 이 실리가 거의 자해적인 수준이에요. 이 실리. 실리. 명분이 취약하면 실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실리가 거의 자해적인 수준이다. 실리는 없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 네. 권한대행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죠. 그 일단 한덕수 그 호출론을 띄우면 띄울수록 네. 지금 당내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초라해집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실리가 없다. 거의 자해 수준이다. 자해 수준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얘기해갖고 한덕수 대행도 나오면 윤심 뭐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 뜰수록 솔직한 얘기로 손해 보는 게 김문수, 뭐 나경원, 홍준표, 뭐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는 별 영향 없어요, 사실. 한덕수 대망론이 뜨는 뜬다 거랑은. 해서 예. 뭐 피해 손해 볼 거 없는데 여하튼 그 기존에 나온 후보들을 대단히 초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죠? 내란 종식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를요 미래 대 과거로 치러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개헌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거부하고 계속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돼갖고 사저로 돌아갔는데 무슨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내란 종식이 지금 시대 과제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네. 이런 이제 낡은 시대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런 미래지향적 그거. 근데 이재명은 여전히 과거 질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에 맞게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퇴장했지만 예. 윤 정부의 2인자인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 네. 그 프레임이 다시 부활하는 거고 이재명의 내란 종식이라고 이재명이 판 깔아 놓는 거에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 명분, 실리 모든 점에서 이거는 삼류 기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뭐 그런 보고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물어도 보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을 좀 띄우는 사람들은 그런 뭐 윤석열 정부의 총리 뭐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장점 같은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게 유일한 보수 주자로 장점이죠. 나왔을 때 어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의 좀 최대 장점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게 최대의 장점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게 모든 게 다 덮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의원들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하기는 했는데 뭐 그중에 좀 주도했다고 알려진 성일종 의원은 출마 촉구하는 글도 올렸고. 근데 말이죠. 그 예. 50명인지 60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또 이거는 지지 선언이 아니라 출마 촉구 선언, 출마 촉구다. 네. 다르다 지지 선언과. 예.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물 건너갔잖아요.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후보 아무개 하는데 그러면 단일화할 때 이 50명인가 60명은 누굴 지지하죠? 성일종 의원 같은 사람은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뭐, 근데 예. 당 소속 의원이 자기 당에 뭐 하자 없는 그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확정해 놨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무소속 후보를 지지 지원한다? 그것도 거의 코미디 수준 아닙니까? 예. 이게 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또 당내 경선은 경선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대권 저울질하는 한덕수 양심이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번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또 불출마 선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계속된 이제 차출론에 휩싸이기도 하고 민주당으로부터는 비판도 받고 이런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NCND 긍정 부정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무책임하다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뭐 NCND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를 하나의 뭐 뭘로 이제 대응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예. 자기 마음 자기가 알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침묵을 지킨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여러 방면으로 설득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 끊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또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내가 2달 뒤에는 사라질 권한대행인 것보다는 뭔가 유력하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인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지렛대가 되고 이른바 바게닝 파워가 좀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한다. 그런 거는 이제 좀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바람잡이 역할하고 막 부풀리고 예? 그랬다가
그나마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주면 그래도 뭐가 좀 그림이 만들어지네 하지만 안 나오게 되면 예. 헛물 켰네 이렇게 되잖아요. 헛물 켰네 플러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출이 된 국민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후보는 초라하게 만들면서 예. 결과적으로 헛물 키고 그 최악의 삼류 그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각본 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지호 전 의원 아까 질문에 답은 안 하셨습니다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게 친윤의 삼류 기획 같으세요? 저는 몰라요.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획의 수준이 삼류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